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아동노동 혐의로 지금 인권 문제로 큰 곤욕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현대차 이슈는 아니고요. 이런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인권 실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이게 현대차 사례처럼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조사들을 좀 합니다. 국내 기업 300곳을 조사해 보니까 공급망 실사가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또 실무자들이 이 공급망 실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당연히 이 공급망 실사 안에는 환경 실사도 들어가고 인권 실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 대응 수준은 낮다. 원천 기업이 48.2%, 협력업체 47%가 대응 조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망 실사에 관심 있는 이유가 투자자들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공급망에 협력업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는가 등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 인권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사랑 실사랑 또 다르죠. 감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 수집하는 거고, 실사는 위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이런 정책과 체계를 말하는 보통 이제 감사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에는 미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참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실사법은 단순히 협력사의 인권 침해 파악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권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분야 선도기업 같은 경우 1대1 맞춤 컨설팅, 인권 분야별 가이드라인, 오프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권 관리 체계를 협력사에 이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쓰고 있는데 뭐 공급망 관리, 이 관리라는 것도 사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기업 입장에서 또 외부에 애플 같은 글로벌 협력체가 있고 또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고 한데 ESG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망까지도 실사를 잘 해야 되고 그걸 잘 해결해야 된다. 리스크를 ESG 리스크를 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협력사에도 이 체계를 이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ESG나 인권 실사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미달할 때는 계약을 끊어버린다던가 이런 페널티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도 있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인권 이슈 지침을 발간하여 인권 이슈에 대한 코카콜라의 주요 관리 지침을 소개하고 같은 수준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인권뿐만 아니라 이제 순환 경제 같은 경우에서도 월마트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사와 공급망에도 이런 체계를 이식을 하는 방향성으로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협력사 노동 분야 심층 가이드라인을 내가지고 이걸 통해서 협력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사가 뭐냐라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 인권 실사라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12월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승인했습니다. 위구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권 이슈로 강제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이제 수입하지 말자, 사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인데 한 가지 이슈는 그런 인권 이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그런 견제다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해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인권 관리 체계를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협력사, 뭐 삼성과 같은 곳에 이식이 되면 협력사가 다시 하위 공급사, 우리나라 중소기업 등에 이식을 해서 인권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다단계 형태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좀 유명하죠. 이제 뭐 프랑스에서 먼저 나오긴 했는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굉장히 규제도 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실사법을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UNGP,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근간을 두고
기초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만드는 건 먼저 책임 경영을 정책 및 관리 시스템 포함시킨다. 일단은 기반을 만듭니다. 정책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 이제 리스크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실제 또는 또 잠재적 부작용 등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부정적 영향을 이제 멈춰야 되고 예방하고 축소한다. 이 대응을 실제 행동에 나서야겠죠. 이 실제 행동에 나선 다음에 이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성과라든지 잘 된 점 안 된 점들을 이제 추적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내부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에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어떤 공시를 포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당연히 구제 절차도 있죠. 마지막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실사 구조가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기본적으로 UNGP,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라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식별 후에 대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여기서도 역시 공시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자분이 정리를 한 내용인데 각 산업별로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리스크가 산업별로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들이 또 업별 특성을 반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ICT 이제 IT 쪽의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74%나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험국가 네트워크 환경 감사, 사용자 정보 보안 감사,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뷰 등의 감사 방식이 정보 데이터 수집 방식이 활용이 되고요. 네, 노키아는 고인권위험 국가의 정보기관의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했을 때 자사 장비의 사용에 인권 침해 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사 장비가 인트라넷에서만 활용되어 대국민 상대로 검열 혹은 감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후에 최종 계약에 승인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처럼 어떤 개인정보 보호, 검열 이런 것들이 큰 인권 이슈입니다. ICT 기업에 대해서는. 광물업체 글렌코어는 광산 채굴이죠. 이런 것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아프리카 현지 광산 채굴로 발생하는 지역 원주민 피해가 가장 큰 인권 이슈입니다. 지역 원주민 피해가 가장 큰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지역 민 커뮤니티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제 노동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또 섹터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권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요. 저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해설 강의를 이제 마련해서 강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 현장 라이브 강의 다해서 4시에서 6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8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종합 지침서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송준우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